지금부터 진리수학 레벨 2 연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10분 강의로 진행이 될 건데요. 연산 부분 레벨 2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1 부분을 한꺼번에 진도를 나가게 되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은 교과서 순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의 개념과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가 식이 되는 부분까지를 이렇게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 식을 다루는 거에 있어서 수들 간의 관계, 또 배우셨던 6학년 때 배우는 분수 부분이 사실상 이 비례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비례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비례에 대해서 비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의 개념에서 여기 전체 수의 개념과 계산을 전체 배웠지만 이 자연수 부분을 초등학교 6학년 내내 하고 난 다음에 또 소인수분해 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이런 부분 자연수의 성질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중학교 1학년 처음에 배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고 나서도 나중에 이게 별도의 문제 같아서 자꾸 까먹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 개념식, 비례 부분을 전체 다 배운 다음에 자연수의 성질을 좀 더 다지듯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수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수학은 굉장히 예민한 학문이죠. 숫자 하나, 소수점 하나, 작은 부호 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혀 다른 소통을 하게 되는 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느긋한 성격이더라도 조금 긴장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학은 아까 얘기한 그런 소수점 하나, 숫자 하나, 문자 하나, 부호 하나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용어의 뜻을 정확히 규정해서 그 정의 그대로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학에서 다뤄지는 모든 것들의 정의를 유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수부터 먼저 개념을 잡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과정 내내 여러분들이 자연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죠. 그 다음에 4학년서부터 분수와 소수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런데 이 분수와 소수가 각각 그 유리수에 속할 수 있고 또는 무리수에 속할 수 있는데 요런 부분들을 모르고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전체 숫자가 각각 어떻게 나눠지고 각 숫자의 정의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나중에 요걸 전체를 다 다루는 걸 실수라고 부르고 허수라는 개념도 고등학교 가면 배우게 되는데요. 네, 여튼 이 모든 숫자를 여러분들 문자로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수학은 숫자, 규칙, 문자 이런 것들로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아까 얘기한 정의를 내려놓고 그걸 가지고 소통을 하는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소통을 굉장히 효율적이고 짤막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수학에서는 모든 숫자를 통틀은 문자를 사용을 해요. 자, 문자는 수를 대신해서 문자를 사용하여 이 문자로 수식을 쓰고 이를 통해서 수학적 의사소통을 가장 간편하게 하기 위한 기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서부터 여러분들이 한 네모, 세모, 동그라미, 별 요런 것들을 봤을 텐데요. 요런 것들 안에 숫자를 예를 들어서 세모가 3이면 방금 나온 세모 더하기 3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6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세모가 2면 얼마일까요? 그러면 6이 아니고 5입니다. 요런 것들을 규칙 찾기 이런 데서 하셨잖아요. 이렇게 세모가 됐든 네모가 됐든 동그라미가 됐든 여기 이 식을 하나 놓고 세모 더하기 네모는 얼마? 이거를 두고 세모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이 세모 안에 대입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게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세모는 이렇게 쓰는 게 불편하니까 문자로, 즉 넓이는 S, 밑변은 A, 높이는 B 이렇게 문자로 나타내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S는 A 곱하기 B 나누기 2다. 그래서 2분의 AB다. 이렇게 수식을 쓰면 굉장히 짧잖아요. 이렇게 짧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문자를. 문자가 뭐 엄청나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짧게 대화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앞으로는 수학이 대부분의 문자를 통한 소통이 될 거예요. 자, 이 문자가 나오면 대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대입은 방금 세모가 2일 때 3일 때 요 얘기를 하듯이 수식의 문자에다가 어떤 구체적인 값을 넣어주는 거를 말해요. 아까 밑변이 A고 높이가 B였는데 밑변이 5이고 높이가 10인 삼각형은 여기다가 A, B에다가 넣어주면 되잖아요. 또는 밑변이 3이고 높이가 7인 그것도 이제 넣어주면 이 수식에 어떤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넣어줘도 다 성립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넓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각 개별 삼각형마다 얘는 밑변이 3이고 높이가 7이니까 뭐 얘는 3 곱하기 7 나누기 2 해서 2분의 21이네요. 이렇게 안 해도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AB예요. A가 밑변이고 B가 높이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간략하고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수식을 쓸 때, 즉 기호, 문자를 쓸 때 규약, 즉 규칙이 있어요. 어떤 거든 여러분들이 그 파란불이 나오면 횡단보도를 건너고 빨간불이 나오면 건너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과 약속을 배워야지만 서로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식을 사용하는 것도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같이 따라줘야 여러분들이 쓰는 수학을 남들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곱셈기호는 생략합니다. 문자랑 문자, 숫자와 문자 사이에는 곱셈기호는 생략을 해요. 여기 나온 것처럼 A 곱하기 M은 AM이라고 곱하기 기호를 생략해요. 그러나 더하기 기호는 생략하지 않죠? 그러니까 A랑 M 문자가 두 개가 한꺼번에 있으면 이건 두 개가 곱해졌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문자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문자의 곱이 이렇게 AMPRX 이런 식으로 EAMPRX 이렇게 나오더라도 2 곱하기 A 곱하기 이게 다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숫자를 제일 앞에 써요. 그리고 그 다음은 문자를 쓰는데요.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쓰고요. 만약에 이렇게 문자든 숫자든 같은 수가 여러 번 곱해졌다. 그러면 지금 A가 2번 곱했잖아요. A 밑에다가 쓰고 위에다가 2번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이게 요게 지수입니다. 뭐 이런 명칭은 나중에 거듭 제곱을 더 배울 때 할 거니까 그거는 이제 좀 더 그냥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시고요. 어찌됐든 문자의 규약에서 똑같은 문자를 여러 번 곱하면 이렇게 위에다가 몇 번 곱했는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2를 3번 곱했고 A를 2번 곱했고 B를 2번 곱했고 C를 1번 곱했는데 이게 전부 다 곱셈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 표시라는 거를 알면 되는 겁니다.
또 숫자끼리의 곱에서는 곱셈기호를 생략하면 2하고 3이 곱해졌는데 이거를 이렇게 아까 문자처럼 이렇게 그냥 곱셈 표시를 생략하면 23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숫자끼리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문자끼리는 괜찮고 숫자와 문자는 괜찮지만 숫자와 숫자는 여기 사이에 점을 찍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2를 3번 곱한 것과 3을 2번 곱한 거를 전체 곱한다. 즉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을 이렇게 표시한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나눗셈은 분수로 씁니다. 즉 2 나누기 7은 7분의 2라고 쓰듯이 3 나누기 b는 b분의 3이라고 쓰고요. m 나누기 n은 n분의 m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요 나누기 표시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 6번이 중요해서 제가 이거를 빨간 펜으로 썼는데 뭐냐면은 문자의 계산에서도 괄호로 묶인 거는 하나의 단위로 취급한다. 즉 괄호 안에 a 플러스 b를 m으로 곱한다. 근데 이 곱하기를 보통 생략한다고 했죠? 그래서 m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거가 막 익숙한 친구들은 a 플러스 b 쓴 다음에 m을 막 이렇게 써버려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a 더하기 b 요거는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m을 요 두 개에다가 같이 곱해줘야지 이렇게 b에다가 하나만 곱해지는 형태로 풀어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괄호가 나오면 얘가 하나의 단위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고 나중에 지금 배울 전개법칙이라든지 이런 법칙들을 써주셔야 돼요. 일단은 하나의 단위다 라는 거를 꼭 유념을 해주시고요. 굉장히 양을 많이 못했는데 일단 10분이 됐으니까 요 위에 거를 푸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풀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 이제 수직선 부분 요걸 넘으신 다음에 여기 보면 기본 문제들이 있어요. 방금 얘기한 문자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기 위한 문제들입니다. 보면 전체 바둑돌이 250개이고 흰 바둑돌이 A일 때 검은 바둑돌의 개수를 식으로 이제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50개가 전체 바둑돌인데 바둑돌은 흰 바둑돌 아니면 검은 바둑돌이잖아요. 그래서 흰 바둑돌이 A면은 검은 바둑돌은 흰 바둑돌을 전체에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빼기 A가 이게 검은 바둑돌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배운 수식의 규약들을 보고 쭉 여기 661번까지 한번 풀고 오셔서 선생님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